태생인 켈리체는 빅토리아 베컨보다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도 자산이 더 많습니다.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며 여공으로 시작해 사업가가 되었지만 결국 10억의 빚을 안고 사업은 망하게 됩니다. 죽음까지 생각한 켈리체. 그녀는 처음 사업에 실패한 원인을 찾고 성공한 사업가들이 쓴 책을 읽으며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켈리 델리를 창업하게 되죠. 파리에 있는 대형마트에 입점해 초밥을 팔아 경제적 자유를 얻은 켈리체. 남들이 평생을 일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5년 동안 일해 100년의 시간을 번 켈리체는 여느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부와 함께 시간도 얻은 사람이죠.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이루지 못하는 꿈, 부자. 지금도 누군가는 환상처럼 되뇌이지만 움직이지 않고 꿈틀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머릿속 부자는 정말 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자들의 성공 방법에 대해 나눌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다 같이 부자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부자로 살고픈 나,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은 나, 진정한 자유의 삶을 꿈꾸는 저는 서치킨입니다. 저는 오늘 부자들의 성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속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이 정도면 충분해, 큰 욕심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싫으세요? 아니시죠?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째,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 둘째, 부자와 결혼하는 것. 셋째, 자수성가하는 것. 이에 3가지 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고 부자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너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부자가 못 될까요? 왜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하면서 부자는 속물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속담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 돈주머니가 크다고 인심도 후하랴. 천석군의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의 10,000가지 걱정. 재떨이와 부자는 모일수록 더럽다. 9섬 추수한 자가 1섬 추수한 자더러 그 1섬을 채워 10섬으로 달라 한다. 돈 놓고는 못 웃어도 아이 놓고는 웃는다. 이렇듯 우리나라 속담 속에는 부자의 인색함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한다기보다는 부자가 더 큰 욕심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부자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질책으로 읽혀집니다. 반면 몇 개 되지는 않지만 희망이 되는 속담도 있는데요. 거지 조상 안 가진 부자 없고 부자 조상 안 가진 거지 없다. 부자가 3대를 못 가고 빈자가 3대를 안 간다.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 결국 가난의 문제는 현재를 말할 뿐 한 번 가난한 것이 영원히 가난하며 전 세대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난은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물을게요. 부자 되기 싫으세요? 어른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되니까 포기하라 그럽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습관을 실천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게으른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는 부자냐?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부터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20대에 어떤 단어들을 좋아했는지 적어보시겠어요? 저는 20대 때 성공, 부자, 부동산, 짠돌이, 자기개발, 세계여행이라는 키워드들을 좋아했답니다. 책을 읽어도 검색을 해도 온통 그런 것이었죠. 역사, 소설, 드라마, 음악, 개그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으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된 지금도 부동산이나 성공에 관한 것은 봐도 들어도 너무 재미있지만 예능이나 연예인 얘기, 주식 얘기는 안 보고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이제 부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켈리 체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죠.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부자라고 살아갈 준비가 안 된 저를 발견하고 부자들이 살아가는 습관이나 삶에 대하는 태도를 이 책을 통해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잘 살아보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치킨이 진행하는 잘 살아보세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6시? 7시? 아님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부자들의 첫 번째 성공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하루 2시간의 몰입의 힘에 저자 조시 데이비스는 새벽 4시를 최고의 시간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자 되는 습관의 저자 토마스 콜리는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나는 비율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3.5배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의 비밀 저자 김승호 회장은 세상은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한다라고 말하며 누구든 일단 성공하고자 하고 건강하고자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서 해를 맞이하고 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해를 보지 않고 얻은 모든 재물과 성공은 언젠가 그 어느 날 바람처럼 사그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의 기상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너럴 모터스 CEO 데니얼 에커슨, 로버트 아이거 월트 디즈니 회장,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 티모시 팀쿡 애플 CEO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는 5시 30분에, 토리버치 사장과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레스는 5시 45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부자들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체 회장은 업무 시간 3시간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 3시간 동안 목표 설정, 운동, 독서,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니 참고해 보세요. 아직 습관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끈기 있게 노력 중이랍니다. 부자들의 성공 습관 두 번째는 일찍 일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수면 시간인데요.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고하는 성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균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6시간? 9시간? 요즘 부쩍 잠이 많아진 저는 낮잠 시간 포함 평균 8시간은 잡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자들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하루 평균 7시간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하루 8시간, 아인슈타인은 하루 10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이는 잠을 잘 못 자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반면 잠을 자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 게이츠는 7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창조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잠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적게 자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는 3시간에서 4시간,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평균 5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시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7, 8시간을 잤냐?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창업 초기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날을 새는 날이 많았으며 김승호 회장도 창업 4년은 한 달에 4번 쉴까 말까 하고 하루 16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주당 120시간씩 일하고 지금의 테슬라가 나왔다고 하니 사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루 16시간, 일주일에 6일, 4년을 해볼만 할까요? 참고로 저는 사업 준비 중입니다. 저도 편하게 지낼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은 부자들의 세 번째 성공 습관, 침대부터 정리하자입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이 내용이 이상하다 느꼈는데요. 미국 사령부 사령관 윌리엄 맥레이브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하십시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 일은 얼마간의 자부심과 함께 다른 업무와 또 다른 업무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매일 아침 일어나 침대를 마치 메이드가 정리한 잠자리처럼 깔끔하게 정리한 후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야말로 부를 가져다주는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체 회장도 매일 아침 일어나 침대를 깨끗이 정리를 한 후에 그날 하루 일어난 일에 대한 상상을 한다고 해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의 책을 보면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으로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용기로 발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일찍 일어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듯 보이지만 작은 습관인 침대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관리 능력도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다는 중3인 우리 아들은 침대 정리를 정말 잘합니다. 아들이 성공하려나 봐요. 부자들의 네 번째 성공 습관, 우리가 잘 안 되는 바로 독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 같은데요. 부자의 경우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88%인 반면 가난한 사람은 단 2%만이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경영학자들의 책을 읽으며 페이스북 회원들과 온라인 독서 토론을 벌인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광으로 유명한데요. 책을 읽은 뒤 소감을 메모하고 정리해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습관을 가졌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 또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자양분으로 책을 꼽을 만큼 독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신문과 책 읽기에 몰두한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독서에 대해 켈리체는 그 분야의 책을 100권 읽으면 그 분야의 학위를 딴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권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양이 대단해 보이지만 학위 따려고 대학원에 학비 내고 시간 내서 수업 듣고 논문 쓰려면 지도 교수에게 고개도 많이 숙여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에 비해 독서는 자기와의 싸움이지 않을까 해요. 책만 보면 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100권, 뭔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음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함께하죠. 저는 서치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서치킨이 진행하는 잘 살아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5번째 습관을 알아볼게요. 옛말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부자들의 5번째 성공 습관은 운동입니다.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운동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여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스쿼트 5개 어떠세요? 제가 마음의 눈으로 보니 한 3분 정도 일어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바로 멋진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은 분들이세요. 건강 없이는 다른 삶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멋진 삶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운동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자 중에서는 85%가, 가난한 사람 중에서는 13%만이 건강에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우리도 운동 시작해 보아요. 김승호 회장과 켈리체 회장의 공통점은 인생의 밑바닥에 다다랐을 때 무작정 나가 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다시 일어섰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운동한다고 하면 수다를 떨 사람을 찾거나 심심하지 않으려고 어떤 일들을 꾸미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혼자 걷거나 자전거를 타다 보니 생각도 많아지고 아이디어도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혼자 걸으며 생각하고 걸어보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소비하는 시간이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물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적인 시간이겠지만 몸과 더불어 정신에게도 생산적인 시간이 된다면 일석이조이지 않을까요? 부자들의 6번째 성공 습관, 소비 습관을 줄이고 절약입니다. 부자들은 수입이 많아서 부자라기보다는 소비 습관을 줄이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하루에 커피는 얼마나 마시는지, 5분만 하며 늦잠을 자서 택시를 타는 건 아닌지, 내 작은 스마트폰에 배달의 땡땡, 요기땡, 쿠땡이츠 등 어플이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집안이 정리가 안 되어 집에 있는 물건 사고 또 사고 하는 건 아닌지, 1+1이다 혹은 저렴하니 사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이 원고를 쓰다가 집을 살펴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게도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답니다. 별다방 커피를 하루 한 잔을 먹는다면 한 달에 9만 원 정도의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9만 원, 작다 생각하시나요? 한 달에 9만 원이면 우리가 시중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두고 세금 떼면 9만 원 정도 이자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늦잠 가는 이별하고 알람은 한 번에 바로 기상으로. 택시보다는 버스, 가까운 거리는 걷기를 통해 교통비와 건강을 함께 잡아보면 어떨까요? 배달 음식이나 외식보다 건강한 집밥을 이용하고 휴대폰 요금도 서치를 열심히 하여 요금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지. 제 아는 지인은 알뜰폰으로 바꿔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면서도 제 요금의 절반만 내더라고요. 고정지출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비 습관이 습관화되면 여유 자금이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에게 그렇게 모아서 언제 부자가 돼? 아니, 그런 낙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부자들의 7번째 성공 습관은 감사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삶을 살고 목표가 뚜렷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아인슈타인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자신의 최대 강점이라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도 흑인 여성 최초 10억 달러 부자로 만든 것 역시 감사였다고 합니다. 감사일기. 현재 저도 5개월째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루 3개를 채우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 오늘부터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얘기가 아닐까 해요. 감사는 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내 삶이 누군가로부터 흘러내려온 무엇을 통해 향유되고 있다면, 누군가의 정성과 사람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열정을 통해 내가 지금의 나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감사한 존재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잠시 쉬어가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서치킨의 잘 살아보세요 함께 하셨는데요. 자산관리사 부자언니 유수진은 소비 습관을 줄이고 저축하며 시드머니 모으고 돈 공부하며 투자하라고 말을 합니다. 3천일 때, 5천일 때, 1억일 때 투자 방법이 다 다릅니다. 돈만 모으면 나중에 투자할 때 남들이 뭐뭐 좋더라 했을 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투자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시드머니를 모은다면 좀 더 똑똑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켈리체도 10억 빚을 안고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 초밥을 배우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픈하기 전까지 초밥만 배운 것이 아니라 마트에 출근하며 마트 직원보다도 마트를 더 잘 파악하고 상권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게 따로따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판매 준비를 함께 했더라는 것이지요. 부자들에 관한 책이나 이 두 사람의 조언이 배우되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안 속으려고, 안 당하려고, 사기 안 맞으려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깁니다. 이것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준비했다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확신이 동반될 텐데요. 준비가 안 되어서 늘 눈치만 보거나 다른 사람 따라하다 이도저도 안 되고 있는 돈 다 날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부자는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의 성공 습관을 접하고 나서 제가 실천하는 습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혹 늦잠을 자기는 하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경제 기사를 하루 한 개 정도 읽고 있고 독서는 하루에 최소 한 장이라도 읽어서 한 달에 두세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자전거 운동을 30분씩 하고 있고 목표 생활비와 실생활비를 써서 하루, 일주일, 한 달 소비 지출을 점검하고 투두리스트를 작성하여 하루 목표를 세웁니다. 또한 감사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성공한 부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듯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혹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은 미루지 마시라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마치기 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혼자 잘 사는 세상이 아닌 누구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서치킨이었습니다.